문제 볼게요. 19번 문제가 조금 중요한 문제라서요. 19번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즉 전원이 105V고 각각의 저항이 5, 10, 20이고 그럼 이거 전류 구하려면은 여기 전압 강화 구하려면요 반수라 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오hm 법칙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합치면은 35. 그래서 전체 전류라는 것은 전체 전류는 105분의 35니까 3A. 3A가 여기를 쭉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V는 IR 해서 여기서 뭐 V1 볼게요. V1이라는 것은 I1의 R1, V2는 I2, R2. 물론 여기를 이제 1, 2, 3로 하고요. V3는 I3의 R3. 자, R1, I1은 얼마일까요? I1, I2, I3는 모두 동일하죠. 한 라인이니까. 3A씩 균일하게 지나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3 곱하기 5니까 15. 15V를 까먹고요. 여기는 30V. 여기는 60V를 에너지 쓴다는 거예요. 이 저항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를 0V라고 잡고요. 기준 전위를 0으로 잡고 여기는 105V. 이 구간은요, 이만큼 에너지 써야 되니까요, 90V. 여기 30V만큼 써야 되니까, 여기 60V. 60V 써버리니까 0V.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뒤에가 0V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를 105. 여기 전압강은 없고, 전선에서는 전압강은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여기서 그러면 15V 까먹고, 그럼 여기는 이제 90V. 전압강 없고, 여기 30V 까먹고, 30V 까먹으니까 60 남아있고요. 전압강 없고, 툭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전압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압 강하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전압 상승. 다른 말로는 이런 것은 전압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90이고 여기 60이니까 저게 위험하다가 아니에요. 전압 제어하면 그냥 얘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똑같은 저항을 걸었다 하면 30 걸리는 겁니다. 30V. 물론 이제 전류가 값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변경은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19번 문제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시험은 직접 안 나오더라도요. 네. 이해하시는데 네,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문제가 20번이었고요. 그럼 이제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1번. 21번으로 풀면 24ohm의 저항에 모르는 저항애를 이렇게 직렬을 접속한 후에 전압을 가했답니다. 그래서 24V 얘가 70 양단 전압이 72V라면 얘가 72V 까먹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45V 까먹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뭐 보나마나 여기 0V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45,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45고 여기는 얼마인가요? 117. 117이죠.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정보고. 그럼 이때 요거의 저항값이 얼마냐? 저항값은 이걸고요. 이쪽을 편의상 우리가 V1, V2로 할게요. I1, I2, R1, R2.
이거죠. 자기 건 자기 것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V2는 얼마예요? 45. 그럼 I2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체 전류나 I1이나 I2가 같으니까. 그럼 전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는 전체로. 그래서 전체면 117에 24에 R일 수 있고. I1은 얼마예요? 자기 거에 자기 거. 자기 거 얼마예요? 45에. 아니, 24에 72. 이거 얼마죠? 3이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구하면 좀 다소 오래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별것도 아닌 법칙인데요. 저게 중요합니다. 자기 거는 자기 거. 전체는 전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되게 룰은 간단하죠? 전체는 전체로. 전체 전류 구하고 싶으면요. 전체 전류. 그러면 전체 저항의 뭐예요? 전체 기전력이나 전압과랑 같은 거니까 전체 전압. 부분 구하고 싶으면 부분 전류의 부분 저항의 부분 전압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푸시면 될 것 같네요.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찍으셔도 되고 제 얼굴 나와도 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302페이지, 302페이지에 전류 나와 있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쿨러퍼세크다라고. 참고로 왜 전하를 Q라고 쓸까요? 지은 사람 마음이긴 한데 전기현상, 전기는 곧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전하. 그래서 전하는 왕이고 왕 중에 여왕은 퀸이고 그래서 Q로 씁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전하는 Q로 쓰고 시간은 뭐 타임에서 T로 쓰고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말로 전압, 시간. 보통 시간은 이제 초 단위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나 아예 속단 내가지고 쿨러퍼 세크 초 전하량 쿨러퍼 세크라고 탁 외워주시고. 그래서 전류는 글자 그대로예요. 류가 흐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걸 전류. 전기가 곧 전하니까 전하가 흐르는 것. 온법칙은 대왕 별표시고 얘만 온법칙이에요. 얘는 파생된 거고요. 그래서 온법칙은 다시 한번 하면 기전력이 일정한 거. 예를 들어서 100V다. 얘는 안 바꿔요. 그대로 놔두고 뭐만 바꾼다고요? 자, 이건 저항 표시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가변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얘를 만약에 10Oh짜리 썼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10A. 얘를 25Oh짜리 썼다. 5A. 100Oh짜리 썼다. 1A. 이렇게 중요한 법칙이고요. 100% 똑같이 시험은 안 나오지만 무조건 회로 푸실 때 제호공학 푸실 때 무조건 써먹는 법칙이기 때문에 문제 1번, 2번, 3번은 내 계산기 나오면 하고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어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겁주려고 잃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 미적분 해야 되나요? 그럴 리가요. 그냥 미적분은 표시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미적분 문제 안 풀어요. 대신에 미적분 문제 대신에 푸는 게 바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해서 미분적분 풀기 싫으니까 라플라스 변환 쓰는 겁니다. 되게 쉽게 풀어요. 되게 쉽게 풉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러면 한번 취미 삼아서 한번 4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좀 그런데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S를 열었을 때 S를 열었다는 말은 이런 그림이겠죠. 3옴, 6옴, 4옴. S를 열었을 때 여기 전류계가 있으니까요. 전류계가 10A를 안쳤답니다. 그 다음에 S를 닫았다. S를 닫았으면은 4옴, 12옴, 3옴, 6옴. 그리고 여기는 몇 암페어냐라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냥 이것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전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딱 하고. 전원 하나 딱 그리면 못 구할 게 있나요? 그리고 이게 전류값 구하는 거죠. 전류값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할 거니까 사실 얘는 바꿨단 말 없죠. 건전지는 바꿨단 말 없으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전력 값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나머지 저항값 다 알려줬으니까 합성하면 될 거고요. 그럼 먼저 이거 기전력부터 구해보죠. 기전력이 얼마짜리인지. 참고로 여기를 R1, 뭐 R2, R3로 할게요. 그럼 여기는 I1, I2, I3, V1, V2, V3.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구하려면 이거 합성시키면 되죠. 합성시키면 바로 저항 구할 수 있고 하나로 만들 수 있으니까 합성까지 시켜볼게요. 이름 복잡하게 쓰지 말고. 이거 합성시키면 값이 얼마라고요? 병렬로 붙어 있다. 그러면 합쳐서 작아지는 폼이니까 역수의 합의 역수. 뭐 이거 계산기 누르면 누르기 힘드니까 더하고 곱하고. 그럼 9고 18이니까 2오음이 되네요. 그럼 2오음과 4오음이 직렬이니까 6오음이고 6오음에 10A가 지나갔던 거 똑같은 거니까 여기 몇 볼트예요? 60V. 여기 60V다 알려준 상태에서 여기 전류값, 전체 전류값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하나로 합성시켜서 딱, 얘도 합성시켜서 딱. 전체 전류 구하는 거니까 다시 둘을 합성시켜가지고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에 전체 60 하면 답이 딱 나오겠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연습하셔서. 중요한 법칙은 부분 전류는 부분 저항에 자기 거 전압. 전체는 전체로. 합치고. 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문제도. 네. 일단 쉬운 것부터 풀 거예요. 네, 쉬운 것부터. 자, 7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7번으로 가서. 뭐 잠깐 나와 있지만 키르호프 법칙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칙 이도 와항별이고 그래서 하여튼 전류가 흘러가겠죠.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서 찢어질 거고요. 전체 전류를 I라 하고 부분을 I1, I2라 하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분기점에서 봤을 때요. 분기점에서 하나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10A면 나가는 것은 10A 나가겠죠. 그걸 우리가 즉 I는 I1 플러스 I2 즉 회로망 중에서 임의의 한 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같다.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의미 없는 소리죠. 직렬이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다 통해요. 어디서나. 보통 분기점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다라고 하고요. 기능사 시험에서는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 뭡니까? 이렇게도 문제 나와요. 여기 1법칙입니다. 외울 때는 이렇게 보통 외우죠. 인류. 그래서 1법칙은 전류.
이 법칙은 전압. 전압 법칙은 예, 이거예요. 전압 법칙은 이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즉 소스 에너지원이 105V면 애들이 써봐야 다 쓴다. 안 남기고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기전력의 합과 105, 전압 강화의 합 15, 20, 30 아닌가? 15, 30, 60. 그래서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KCL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숫자를 안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KCL하고 KVL 내용은 별게 없어요. 이건 KCL. KCL이 창호가 있죠. KCL 창호. 이거는 KVL. 그래서 이 두 개로 다 푼다. 오법칙은 또 간순할 때만 쓰는 거고요. 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6번 보겠습니다. 6번이란다. 7번. 7번부터 볼게요. 자, 이거 하실 때는 항상 이거 그리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저는 딱 그려주고. 그래서 단자에 200V를 가했답니다. 200V짜리 건전지 붙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여기 흐르는 전류값 아이온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적어줬네, 편하게. 자, KCL. 이 법칙도 아니죠. 원래 법칙은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VL. 우리 모르지만, 네, KVL 적을게요. KVL 하니까, 참고로 여기를 V1, V2, 첨자 쓰기가. 네. 여기를 그냥 V라 하죠. 네. 얘는 우리가 이렇게 써버리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요. 네. 자, 그러면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 V 플러스 V1 플러스 V3. 네, 끄덕끄덕 하신 분 있을 거고 이상한데? 라고 하신 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망존한 거죠. 다시 볼게요. 왜 망존한 건지. 자, 100V 15옴 전류 얼마 흘러요? 10A. 그럼 100V 까먹죠? 자, 여기다가 추가로 10옴짜리를 하나 붙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몇 암페어 흘리죠? 추가로 붙이면. 이 둘이 합치면은 얼마예요? 작아질 거니까. 5오음으로 줄어들 거예요. 반토막. 같은 것끼리 반토막 나는 거고요. 이때 전류는 20A 되겠죠? 다시요. 10옴짜리 두 개가 병렬로 붙어 있으면 이 그림 다시 볼게요. 이 그림. 이렇게 생겼으나 이렇게 생기나 같은 그림이죠? 이게 병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합성이 5오음으로 바뀔 거니까 전체 전류는 20A고 여기 찢어질 건데요. 찢어질 건데 똑같으니까 10씩 찢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소모예요? 100V. 여기는 얼마예요? 100V. 자, 그러니까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을 구했더니 기전력은 100이고 전압 강화는 100 플러스 100. 말이 안 되죠. 병렬일 때는 하나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병렬일 때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즉 여기는 이거죠. V1하고 2죠. V1하고 V2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빨간색이 나오고요.
이 앞쪽이 파란색이라겠습니다. 녹색이라고 하면. 자, 빨간색과 파란, 녹색의 차이. 빨간색과 녹색의 차이는 무조건 같아야 되죠. 전선은 무조건 동일해야 되니까요. 전선의 전압은 무조건 동일. 빨간색으로 전압가가 없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 그대로고요. 녹색 그대로니까 녹색과 빨간색의 차이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병렬일 때는 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기전력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 플러스 V1 혹은 V 플러스 V2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 쓸 수 있어요? I1, R1. R1이 얼마예요? 2. 그럼 I2, R2. 3. 그리고 그 다음에 I는 I1 플러스 I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 구하는 건 쉽죠? 이거 그냥 전체 전류 구하는 전체니까 얘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다시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네. 둘이 더하고 곱하고. 직렬로 붙어 있으니까 다 합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를 단순하게 심플하게 나타내면은 200짜리고 여기가 4오음짜리니까 전체 전류는 얼마예요? 50A. 즉 50A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뭐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죠. 아닌가? 구하라는 게 이 전체가 아니라 이거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50이니까 여기가 50이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짝꿍 하면은 I1, I2 다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일단 만약에 전체가 50A란 거 마시면 일단 당연히 I1으로 더 많이 흐르죠. 25보다 크게 흘러갈 겁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25보다 커야 되니까.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비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2배 차이는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40이고 10이면 차이가 몇 배예요? 4배 차이죠. 그럼 저항도 4배 차이 나야 돼. 4배 차이까지 아니니까 그냥 찍을 때는 그냥 편하게 안 풀어도 30이네 분위기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늘 했던 거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푸셔야 뒤에 회로망이라고 있어요. 회로망 문제도 다 이렇게 풀 겁니다. 이렇게 풀 줄 아시면 특히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제어공학은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 줄 알면 수식만 달려 쓰시면 표현법만 달리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기초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가볼게요. 12번.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부 저항이라는 생소한 표현이 있고요. 건전지 10개. 자, 우리가 보통 건전지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럼 얘는 건전지 자체에 저항은 없느냐? 있어요. 다 저항 있습니다. 사람 저항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전선도 저항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 자체의 저항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냥 굳이 내부 저항이라면 전원 내부의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부 저항이란 말은 전원 자체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내부 저항이 0.1, 한계가 0.1오음이고 기전력이 안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을 10개를 직렬로 10개 직렬로 그럼 이런 모양이겠죠. 그리기도 힘들긴 하지만 이거 건전지 빼버리면 저항 얼마예요? 합쳐버리면 저항만 재버리면 0.1짜리가 10개가 쫙 모여있으니까 1오음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의 2라고 할게요.
이거 10개가 있는데 단순화시켜버리면 이렇게 변화시켰죠. 이렇게 변화시키면 12에 하나가 기전력이 1 하겠을 때 그러면은 1, 5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저항만 놓고 따지면 1오음짜리 저항을 어떻게 해요? 5개를 병렬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1분의 1, 1분의 1, 1분의 1, 5개니까 5분의 1. 그래서 0.5. 0.2. 기전력이 있으니까 되게 이상한 생각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저항 하나로 보시면 돼요. 전압은 전압대로 따로. 이게 되나 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주시면 됩니다. 네.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정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테스터기 있으니까 테스터기로 재보시면 돼요. 재보면 됩니다. 테스터기로. 건전지 가지고 오늘 제가 이거 빌려줄 테니까 집에 가셔서 건전지 사셔가지고 재보시면 돼요. 아까 건전지도 막 직병렬 섞어가지고 나오나? 그렇게 해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순서대로 안 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사납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교재를 만들 때요. 한 30년 넘었겠죠. 사실 이 교재는 저 30년 전에도 있었어. 네, 저도 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출문제가 계속 추가되겠죠. 그럼 정리해서 추가해야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그냥 넣어버려요. 그래서 기본 틀이 있었고 추가 문제 그냥 뒤에다 원래 기본 문제가 10번까지 있었다. 추가 문제 11번, 12번 넣어버리니까 순서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서를 바꿔요. 네. 문제 11번 기전력이 2V, 내부 저항이 0.5. 즉 건전지 하나가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죠. 2V에 0.5. 자, 이것을 3개씩 직렬로. 3개 직렬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6V에 1.5. 1.5에 6V. 자, 얘를 이제 3조씩 병렬로. 그러면 일단 얘는 전압이 얼마예요? 6V죠? 단자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어차피 여기는 6V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하나로 합칠 수 있죠. 간단하게. 얘도 하나로 뭉쳐볼게요. 등가로 변환하면. 마치 6V짜리에다가 저항 얼마예요? 단순화시켜버리면. 1.5가 3개 짜라락 붙어 있으니까. 같은 게 3개면 1.5 나누기 3. 그러니까 0.5. 여기다가 이제 외부에다가 1.5짜리를 붙였답니다. 그럴 때 이 전류 얼마냐. 그럼 전체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저항의 전체 기전력 하면 되니까 전체는 2오음이고 전체 전압은 6이니까 얘는 3A. 그렇죠? 네, 3A. 되고요. 한번 끊고 가야겠네요.